교수님 몇 주 전 시험 중간고사 언제예요? 다다음 좀 더 있어야 되죠? 한 두세 번 더 있어야지. 아니요. 이번 주가 6주차예요. 그러면 8주차 다다음 주. 다다음 주 토요일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있나요? 중간고사는 그냥 네. 제가 레포트로 대신할게요. 배운 걸 가지고 네. 이쁘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내세요. 네. 본인의 자료를 가지고 코드를 보내세요. 제가 좀 보고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네. 그다음에 정성껏 대시보드를 작성하셨는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제가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주 뭐 갑자기 아, 제가 큰일을 했나요? 네. 제가 받은 보 네. 1월 2일에 받은 좋아요. 한기환 교수님께서 그 코릴레이션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코릴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자료에 코릴레이션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상관성. 잠깐만 그 하는 법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전주부터 하셨는데 혹시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인풋팅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SPSS 자료를 인풋팅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엑셀이나 SPSS예요. 어떻게 인풋팅하면 되겠어요? 파일 눌러서 그렇죠? 여기 어디가 있지? 파일에서 인풋하라 그랬죠? 하셔가지고 SPSS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SAS면 SAS고 스타타 쓰시는 분 계시면 사셔도 되고 엑셀을 해서 자료를 끌어들이면 된다 그랬죠? 그럼 자료가 이 안에 들어오겠죠?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 가지고 온 자료 중에서 MT카라는 자료가 있어요. MT카 쓸게요. MT 값을 일단 불러드려 볼게요. 제가 자 그럼 MT 값이 들어왔죠? 이 자료 볼 때 여기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자료 간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료 간의 상관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변수 중에서 이 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상관성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자료는? 지금 보신 것 중에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자료가 연속형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막 쓰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 중에 NPG랑 이거 DS 뭐 이거 이렇게 몇 가지 이거는 쓸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상관 분석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자료 3개만 뽑아내고 싶어요. 다 쓸 게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뽑아내죠. 그럼 어떻게 뽑아내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뽑아낼 거예요. MT 카스 중에서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다 자료를 쓸 건 아니고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뽑아가지고 자료를 써야 되겠어요. 지금 리그레이션 저기 코릴레이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책이 안 서요? 네. 자 네임스를 하시고 네임스를 하셔가지고 MT 카스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떤 때 필요한지 이렇게 보시면 그럼 그렇죠? 자 이렇게 MT 카스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아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셋인가요? 여기 자 키셋까지 뽑아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뽑죠? MT 카스 버전 1 제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중에 되면 버전 한 10개까지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MT 카스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우 방향으로는 다 뽑고 열방으로는 몇 개 뽑으면 될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뽑으면 되겠다, 그죠? 자,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배웠는데 MT 카스에서 로우 방향으로는 다 뽑고 컬럼 방향으로 1에서부터 몇 가지 뽑아라? 8까지 뽑아라. 그러면 MT 카스의 버전 1에 랭스가 얼마로 줄어요? 8, 11개에서 8 줄었네요. 그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조금씩 돼가고 있죠. 물론 다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한 번에 코릴레이션이 그러면 여기 코릴레이션 보면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변수들이 보이세요? 아이고 뷰까지 뽑았네요. 하나 줄여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뽑았어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제가 숫자를 너무 많이 넣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개까지만 하나 더 빼야 되니까 7개까지만 뽑을게요. 그리고 V1의 자료를 보면 자 연속형만 뽑아진 것 같네요. 이게 자 이제 연속형만.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게 로우가 200개, 300개 되면은 이 방법도 통하진 않겠죠. 중간중간에 막 있고 이러면은 조금 머리를 써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면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변수 간의 상관성을 다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한두 개씩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상관성들이 이거랑 이거의 상관성도 보고 싶고 이거랑 이거의 상관성도 보고 싶어요. 또는 이거랑 이거의 상관성. 그러니까 6개의 상관성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일이 이렇게 페어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몇 개 중에서 몇 개 조합이 몇 개 나올까요? 계산해 봐야 되겠죠. 컨비네이션 7, 컨비네이션 2가 나오기 때문에 꽤 많은 조합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자, 코릴레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 함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COR이라고 치시고 MTCAS의 V1을 뽑았죠 저희가.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DT를 사용해서 제가 할게요. 어때요? 결과가 쭉 코릴레이션이 나오죠? 여기 이제 한 번에 모든 변수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페어라는 것도 있어요. 페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그 페어를 하면 그죠? 페어를 했더니 나왔죠. 주밍하면 어때요? 페어 코릴레이션이 다 나오죠? 그림 전체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퍼포먼스 어널리틱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 어널리틱스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한번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어때? 너무 많은가? 몇 개죠? 다 있네요. 이건 MT1 가지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는 히스토그램이고 각각 이 빨간 이게 뭘 뜻해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고 이건 뭐죠? P-밸류.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로에스 플롯이라고 그래요. 아마 나중 되면 여기 이제 좀 배우게 될 텐데 이 플롯을 그리는 방식도 좀 이제 조금 가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해서 코릴레이션을 쓰시면 됩니다. P-밸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사시다가 이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필요하시거든 한 번씩 해보신 것도 좋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잘 그리려면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약간의 노가다를 좀 가미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그림도 많이 레포트를 해요.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MPG랑 HP랑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0.78 어떤 피어슨 상관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피어슨 말고 뭐 스피어만 여러 가지 상관성이 있는데 클릭하셔가지고 차트 코릴레이션 하시면은 다음 패키지 대한 사용법이 나오죠. 그 다음 메소드를 피어슨 그죠? 피어슨이 아니면은 바꿔줄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메소드 치시고 피어슨이 아니고 스피어만과 피어슨의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P-밸류가 어떻게 돼요? 변하죠? 상관성이 변해요.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차이는 피어슨은 모수적인 통계량이고요. 스피어만은 비모수 통계량입니다. 나중에 통계학 시간에 그건 하실 거예요. 다음 학기에 있어요. 여기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통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하간 모수를 따르냐 비모수를 따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 이렇게 구성해서 하시면 되겠고 요 그래프는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이거 이제 왜 휜다 그랬죠? 로에스 플랫이라 그래요. 로에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이제 리니어 피팅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좀 빨리 하긴 했지만 이
이대로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데이터를 인포팅 하셔가지고 혹시 하시다가 그런 게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설명 주세요.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 데이터가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좀 해봤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추석 제일 중요한 추석 체크는 하셨어요? 추석 체크? 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쌤? 교수님 뭐? 아니요. 없어요?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료는.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 했듯이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은 전에 여기 스칼라 통계량들은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곱하기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다음과 같이 하고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나누기도 할 수 있고, 지수승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6 지수승은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꺽쇠를 붙이면 지수 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런 그 스칼라 통계량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자료를 연속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연속형일 경우에만 이렇게 해주면은 자료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생성되시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 좋습니다. 그럼 이 A에다가 벡터 통계량도 그냥 A에다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각 엘리먼트에 다 더한다 그랬죠. 각각에다 다 더한다 그랬고, A에다 곱하기 2를 해도 곱하기 2를 하면 똑같이 곱해준다 그랬어요. 각각 엘리먼트별로 곱한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A에다가 지수순 같은 거를 해도 각 엘리먼트별로 다 지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했었죠. 전 시간 했던 거 잠깐만 리뷰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A라는 벡터는 1부터 5까지 놓고요. B라는 벡터는 2부터 6까지 놓으면은 각각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도 나오고 B도 이렇게 값이 결정돼 있죠? 그러면 벡터도 똑같다 그랬어요. A 더하기 B 하면은 각각 엘리먼트별로 곱해준다 그랬고요. 더해진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그렇게 하면은 각각 엘리먼트별로 곱이된다 그랬죠? 각각 엘리먼트. 이건 전형적인 벡터 로테이션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벡터 노테이션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살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내적을 한다 그랬습니다. 벡터에 알아만 두세요. 이게 필요한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투스그루스 놓고 가져오면 된다 그랬죠. 그냥 써도 되는데 하면은 여기 우리 이제 환경 안에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자, 자료에 이제 자료 헤드 부분만 본다 그랬어요. 헤드 쓴다 그랬죠? 그래서 투스그루스 하면은 앞쪽 부분만 6개가 이렇게 6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자료가 이렇게 6개 정도 나온다 그랬고요. 또 뭐였죠? 디멘전 되었었나요? 디멘전을 했었네요. 자, 디멘전은 얼마가 나올까요? 디멘전 자료의 디멘전이죠. 매트릭스에 60by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숫자 로우 방향만 세려면은 지금처럼 n 로우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 자료의 변수 이름만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임스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우리 아까 이제 자료 뽑아낼 때 이름 확인했었잖아요. 네임스 하면서 뭐 확인했었잖아요. 우리 방금 empty cars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변수만을 뽑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료를 이름을 확인하고 뽑아낸다. 이건 좀 와 닿으셨겠네요. 오늘 좀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랬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료의 구조를 확인할 때는 스트럭처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랬죠. 이렇게 해보면은
자료 구조 보시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은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데이터 프레임, 벡터 매트릭스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디멘전의 수가 다 같고 자료의 타입이 다른 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정의한다 그랬고, 옵저베이션이 60개, 베리어블이 3개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전주에 잠깐 봤던 것 같고, 뭐 이제 클래스 이런 것도 있는데,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에 이제 클래스가 뭐냐 이런 건데 아마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할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죠. 자, 스트럭처만 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전주에 했었고요. 자, 오늘은 다른 건 빼고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제가 데이터를 뽑아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우리 R이나 통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만들 수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는 좀 조작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 데이터를 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 닷 프레임이에요. 하시고 첫 번째 이제 변수명을 먼저 씁니다. 데이터는 변수명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벡터 매트릭스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부터는 변수명이 있습니다. 컬럼 방향으로 변수명을 넣어서 첫 번째 V1이라고 넣을게요. 이게 변수 첫 번째 변수명이에요. V1. 그래서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V2는 1부터 5라고 한번 쳐보고요. V3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레터 이렇게 하고요. 레터스라고 나오죠. 두 개가 거기서부터 1부터 5까지라고 이렇게 넣기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면은 지금 이제 마이 데이터가 생겼죠.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사용하려고. 잠깐 열어서 보시면은, 자,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V1 지금 V1은 원래 제가 1만 쳤죠. 하나만 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몇 개가 생겼어요? 5개가 생겼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 디멘전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걸 디멘전을 맞춰줘요.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는 디멘전을 똑같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디멘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이라고 쳐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부터 5까지 넣으라는 거고, 레터는 이거는 1부터 5까지 넣으라는 거예요. 레터는 뭐겠어요? 조그만 거? A, B, C, D. A, B, C, D, E, 이게 들어가 있어요. 대문자로는 대문자 알파벳이 생기고 소문자로는 소문자 알파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라. 자, 이거 스트럭처 한번 볼까요? 데이터 스트럭처 한번 잠깐 볼게요. str 하시고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는 뭐예요? 넘버. 이거는 인트, 이것도 넘버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팩터로 돼 있죠.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이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매트릭스까지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만 가능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템플릿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로우단 네임이라 해서 로우도 이름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아마 필요 있는 경우 거의 많진 않아요. 그래서 로우 네임은 이제 따로 줄 수도 있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데이터의 구조를 보시면은, 자, 이게 3개죠. 베리어블이 3개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우리가 자료를 하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자료가 또 뭐 키나 몸무게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마이 데이터는 하시고요. 마이 데이터 V1이라고 칠게요. 마이 데이터에다가 마이 데이터에다가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V4라고 제가 쳐놓고요. 있는 자료가 원래 3개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숫자로 넣을 때는 뭘 먼저 넣는다 그랬죠? C로 해서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0.1 또는 0.5 5개 정도 넣어야 되겠죠? 3, 0.2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세요. 뭐 0.4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마이 데이터가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늘어나 있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변수명을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원하는 수치나 값을 넣어주시면은 데이터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데이터를 조금 다루는 방식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V4가 여기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하거나 어떤 그룹 변수거나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는 게 가장 보기가 좋겠죠. 예를 들면 이게 아이디라든지 환자의 아이디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룹을 나누는 인디케이션이라면 뒤에다 놓는 경우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뽑아 볼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 데이터는 하시고 마이 데이터 하시고 컬럼을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번째 컬럼을 제일 앞으로 당기고 나머지 1부터 3까지를 놔둬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컬럼을 앞으로 당기고 1부터 3까지는 놔둬라. 그러면은 자료가 바뀌어 있겠죠. 이거 확인해 볼까요? 조금 V1으로 해서 이건 다시 저장을 하죠.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 V1, V4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던 게 V1 저희가 이제 방금 그 순서를 바꾸라 그랬더니 V4가 앞으로 갔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실제로 다룰 때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요한 변수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원하는 변수를 계속 앞으로 당겨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시면 되고 로우로 데이터 하나 추가하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로우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132번 로우를 해서 그렇죠? 로우 방향으로는 어떤 데이터? 우리는 지금 그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자, 이 로우 방향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넣고 번호를 넣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컬러 분양 열고요.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더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면 근데 몇 개 지금 5개니까 여기 6번째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6번째에다가 몇 개를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랑 맞추려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같은 타입을 넣어야 되겠죠? 넣으시려면 C 하셔가지고 마이데이터 V1 마이데이트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 이건. 이게 매트릭스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죠? 이렇게 되면 이게 데이터가 다른 타입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똑같이 매트릭스 하나 만드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 하셔가지고요 하나를 만드세요. 같은 변수로 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 뮤트를 만들게 하나 하시고 V4는 이렇게 자,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생긴 게 이제 자료로 인풋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야 이제 들어가겠죠? 같은 자료 타입이니까. 매트릭스면 그냥 쭉 숫자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V4 같은 때는 경우는 소문자로 있는데 네? V4는 소문자 V로 써. 확인해 볼까요? 문자로 되네요. 대문자로 쓰셔야 돼. 이것도 맞아요. 맞춰야 됩니다.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R 바인드 하시고요. R 바인드 하시고 마이데이터 V1 하시고 그 밑에다 이제 끊어 붙이시는 거죠. 마이데이터 V2
V2에서 바인딩을 하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똑같은 자료 타입으로 바인딩이 들어가요. 앞쪽에 해서 이게 이제 매트릭스면 그냥 숫자만 쳐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죠? 데이터 프레임일 경우에는 다 다른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벡터로. 그럴 때는 이제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R 바인딩 하시면 됩니다. 로우 바인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제 순서적으로 잘 하셔야 이 로고가 좀 줄겠죠. 이걸 한 번에 잘 디자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또 만들고 지우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자, 여기서 이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이 V4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변수가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우는 거예요. my 데이터 하시고 V1에서 V1은 하시고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게 3으로 해서 저장할게요. my 데이터 V4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자료가 지워져요. 그 컬럼이. 그죠? 하시면은 이 자료는 V2가 왜 이게 됐지? 바뀌었네. V1 볼까요? V1을 가져갈게요. V2가 새로 만든 거였군요. 자, V1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V3가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자, V1을 지워볼까요? 그러면 V3가 하나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컬럼 하나가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스를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가 1부터 4다. 그리고 D는 1부터 2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두 개는 타입이 같잖아요. 그죠? 이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방 뜯어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이걸 이제 세로로 뜯어붙일 때는 컬럼 바인딩을 하시면 돼요. 컬럼 바인드를 하셔가지고 A, N, D 하면 바로 붙어요. 그냥 쭉. 짧은 쪽이 리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짝수배로 떨어져야 돼요. 딱.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이제 홀수배는 안 되고 짝수배로 떨어지면은 그대로 이어붙이기가 되고요. 아까처럼 세로로 붙일 때는 로우 바인딩을 하시면 돼요. 로우 바인딩 하셔가지고 A, N, B 하셔도 돼요. 하시면 옆으로 세로로 가로로 이제 붙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데이터 프레임은 그 변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변수 간에 뜯어붙이는 거예요. 변수를 보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변수를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같은 자료를 이어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된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오늘 저기 둘째 시간이 휴강이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제가 왔더니 아주 아무도 안 계시대요. 혼자 저분 계셨는데. 자, 보세요. 방금까지 한 게 뭐예요? 매트릭스, 그죠? 데이터 프레임. 자, 근데 또 하나 타입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죠? 우리까지 안 해본 게 리스트라는 타입 있죠? 리스트 타입 잠깐 볼게요.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게요. 아까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이번 거는 리스트 이렇게 치시면 돼요. 리스트. 근데 아까 자 소문자로 V1 해볼게요. V1 만들고 아까는 1이라고 놓고요, 그죠? V2는 1부터 4 정도 넣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V3는
대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letters. 이게 대문자예요. 1부터 이번에는 숫자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6개까지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V4도 하나 넣어보죠. V4는 뭐 데이터, visualization.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갈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 돌아갈 것 같으면 제가 꺼내진 않았겠죠, 얘기를 직관적으로. 이게 왜 안 돌아갈까요? 아까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왜 안 돌아가요? 데이터 형식이 하나냐 아니냐. 아까 데이터 형식이 달라도 데이터 프레임 구성이 돼요. 뭐가 달라요, 이건? 디멘전이 안 맞아요. 이렇게 된 거. 이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가 인위적으로 몇 개를 늘려줬어요? 4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리스트하고 이 엔터를 치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 리스트라는 자료가 하나 생겼죠. 밑에 리스트라고 보이세요? 여기 이 리스트라고 갑자기 생겼잖아요. 계속해서 모였어요. 데이터 프레임 하다가 방금은 리스트라는 자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없어졌어. 보여주는 게.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타입이 보여주세요. 자, 그럼 마이 리스트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엔터를 치면은 지금처럼 이거는 디멘전이 다 달라요. 그죠? 첫 번째 거는 얼마예요? 1이라는 숫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죠? 첫 번째 거는 1이라는 숫자 하나만 들어가 있고, 여기다 넣었잖아요, 하나. 두 번째 거는 1부터 4까지 들어가 있고, 다 이게 저기 넘버죠, 숫자죠. 세 번째 거는 레터. 뭐예요, 이것도? 다 리스트, 캐릭터. 6개 들어가 있고, 이거는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듯이 자료가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항상 맞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자료들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수업을 나타내는 어떤 그 변수들이겠 거고, 거기서 이제 뭐 학점의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구성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저장하는 형식을 뭐라 그러냐면 리스트라 그래요, 리스트. 자, 어느 게 가장 자유롭나요, 데이터의 타입이? 리스트가 가장 자유롭죠. 자, 그래서 리스트는 지금 보시면 리스트 하시고요. 마이 리스트 자료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달러 표시. 전에도 한번 배웠었죠. 이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우리가 사용했던 타입이에요.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면 엔터 하면은 V1. 자,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3도 하면 ABCD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는 똑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두 번 대괄호를 열고 세 번째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여기서 B를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CD를 뽑읍시다. 여기서 A, B, C, D 중에서 BCD만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괄호 다음에다 가로를 다시 넣습니다. 2부터 3까지 뽑아내자 이러면 자료가 BC 또는 뭐 4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자, 뽑아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스트 타입은 대괄호가 2개라는 거 이것만 조금 유의하세요. 약속입니다. 이게 대괄호 하나 넣으면은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에서부터 4까지. 자,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것만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딱 뽑아보세요. 바깥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 데이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괄호 2개를 열고 4개. 그 다음에 1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이 데이터? 왜 마이 데이터 나왔지?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하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나옵니다. 1 안 써도 될 것 같아. 1 안 써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트럭처가 나와요. 나중에 프로세싱이 안 돼요. 자료가 뽑아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예요. STR 하면 자료가 뽑아진 게 아니라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낼 때는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세요. 여기다 보고 스트럭처가 나오죠?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자, 여기다 이게 세 번째만 이렇게 하나도 안 치고 이렇게 해도 자료가 ABCD가 나오죠? 예, 뒤에도 안 써도. 근데 이거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구조를 반환하는 거예요. 자료를 뽑아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2에서 4까지. BCD. 이거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앞에다가 이제 2개 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붙여넣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셨죠? 다 됐어? 자, 이 스트럭처 반환한다 그랬고요. 그것도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함수로 이제 자료를 저기 다루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함수 쪽을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자, 샘플이라는 함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플이라는 함수가 이제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샘플이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음표를 치고 샘플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이제 퍼뮤테이션, 샘플 앤 뭐 랜덤 샘플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 보면은 설명서가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벡터 1 하고, 자, 샘플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랜덤 샘플링. 랜덤 샘플링이 뭐예요? 랜덤 샘플이라는 게 뭐예요? 랜덤하게 뽑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작위로 뽑는다는 뜻이죠. 자, 그 랜덤이라고 하는 실제 말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들어보셨어요? 균일 분포라고 해요. 균일 분포.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런 데서 쓰는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의 시작점부터 기본적으로는 뭐 1까지 있겠죠. 노멀리제이션 하면 뭐 숫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다고? 유니폼하게. 이게 한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 1이면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0.5.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어떻다고요? 모든 자료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어떻게 뽑아요? 동일한 확률을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니폼에서부터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아스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집중적으로 뽑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라 그래요? 정규 분포로 샘플링을 해요. 평균이 1. 분산이 얼마가 되도록? SD가 1이 되도록 어떤 조건을 주면은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샘플링을 하겠죠. 이런 걸 랜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이런 랜덤은 뭐예요? 유니폼.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확률 믹도를 막 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나오는 파라미터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는데, 일단 자, 샘플이라고 하는 건 유니폼으로 저렇게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한 확률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통계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X는 뭐라 그랬어요? 사이즈. 몇 개나 뽑을까? 이제 사이즈를 뽑는 거예요. 아니, 저기 우리가 어디로부터 제너레이션 할 건가를 써주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부터 이걸 제너레이션 할 거냐. 그래서 1부터 10이라는 숫자 안에서 제너레이션 할 겁니다. 그쵸? 1부터 10이라는 숫자 안에서 몇 개를 제너레이션 하겠냐는 거예요. 사이즈가. 몇 개를 할까요? 5개만 뽑아보죠. 응? 일단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뽑고 다시 넣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복원 추출. 뜯고 빼고 안 뽑으면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10개 중에서 하나 뽑고 안 하면 9개가 남겠죠. 그런 걸 비복원 추출이라 그래요. 복원 추출은 뽑고 다시 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여기 보면 probability라는 말이 나오죠. 뒤에. 이게 뭐예요?
확률 밀도를 조절하겠냐는 뜻이에요. 앞으로 제너레이션 하는데 확률 밀도를 조절하겠냐 이제 그런 뜻이고 그냥 놔둘게요 이거는. 자 해서 이렇게 뽑고 이거 카피해서 하나 더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1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가 43564 랜덤으로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랜덤 제너레이션 된 거고 V2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랜덤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거나 자료를 이렇게 되면 자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이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저기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주로 쓰는 것들이 샘플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건 이제 이런 방법 말고도 요즘에는 이제 패키지가 좋습니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기 라이브러리 하나 깔게요. 인스톨 패키지 하시고요. 딥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타이디버스를 다 깔았나? 이거 한번 깔아보세요, 일단. 인스톨 다 패키지 하시고요. 이렇게 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스톨했는데 이거를 갖다 쓰려면 뭘 해야 되죠? 라이브러리를 해야죠. 대세는 이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패키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샘플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자 방금 보신 그 emptycals라는 자료 있잖아요. 여기 이 자료 emptycals라는 자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랜덤하게 샘플을 뽑을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이제 샘플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뽑아보고 얘기를 하죠. 자 샘플 라이브러리 하시고요. 자 그러면 샘플 하면 n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샘플 n 치시고 자료는 emptycal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개 정도 뽑을게요. 그다음에 replace는 tru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alse로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emptycals라는 이 자료로부터 몇 개를 로우 방향으로 뽑습니다. 자료를 10개 정도를요.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샘플은 새로 인스톨한 패키지에 있는 것인가요? 네네 몇 개가 빠졌죠? 10개가 이렇게 나오죠? 하시면은 10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뽑아져 나올 거예요. 이 자료가 이렇게 샘플링하는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체 데이터에서 맞아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가장 크게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츠트랩이라 그래요. 여러 번 추출해서 통계량을 돌려서 그걸 뭐 에버리지 한다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빅데이터는 뭐 몇만 개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안 돌아가요, 잘. 근데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10,000개, 20,000개를 다 돌려요?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트렌드 할 때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료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0개면 몇 개, 500개면 500개를 샘플링해서 플랫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냥 20,000개 통으로 갖다 다 돌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돌아가요. R도 그렇고 이제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패키지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혹시 수업 시간에 그 스파크나 뭐 하둡을 배우시나요? 여기 스파크나 하둡을 따로 배우진 않으시죠? 그런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샘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자료로부터 데이터를 샘플링해내는 방법이에요.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샘플 보시면은 여기 프랙션이라는 게 샘플 프랙션 한번 쳐보세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의 사이즈는 확률을 줍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 반만 뽑아라. 아셨죠? 확률적으로 뭐 많이 하면은 여기 이 중에서 반을 뽑아라 이런 뜻입니다. 반 개를. 전체 데이터가 31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6개 정도 뽑고 32개네요. 16개가 뽑혀져 나오는 거죠. 무슨 이해하셨어요? 플래그가 플래그먼트에 해당하는 그렇죠. 옆에 프랙션. 프랙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로우 방향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컬럼 샘플링이 아닙니다. 아시죠? 컬럼은 변수예요.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우 방향에 대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0.5라는 게 50%. 50%를 뽑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더 편한지는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자료나 이런 것들 봐도 나중에 보면 한 15,000개 정도 되면은 플래시 뜰 때 렉이 걸려요. 컴퓨터가 이제 그때 이제 버벅버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샘플링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보거나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까? 명확하게 저 프랙션하고 프랙션이 50%를 한다는 게 50% 데이터가 자료가 100개면 50개를 뽑아라. 50개 뽑아라. 네, 그 자료의 개수의 개수의 비율대로 뽑으라 이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10개 이런 건 숫자를 내가 지정해 주는 거고. 네. 둘 다 뭐 데이터 크면은 또 어느 게 편할지는 그때 이제 보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 패키지들은 최근에 나온 패키지들이에요. 옛날 건 샘플인데 샘플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베이스라. 자 여기 보시면은 샘플 이렇게 이게 치면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D+R이랑 여기 보면 베이스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런 것 지금 사용하는 게 이제 샘플이 베이스인데 그 R도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패키지예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이제 이 보통 때는 못 느껴지는데 자료가 많아지면은 이제 훨씬 좋은 여기 명령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랙션은 복원 추출할 때는 안 쓰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복원 추출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리플레이스먼트니까 true를 하면 true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네. 만약에 이거를 리플레이스를 해라 그러면 같은 샘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false가 맞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비복원 추출. 그럴 때는 왜 필요할까요? 자료가 적을 때. 자료가 적을 때는 이렇게 비복원 추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부츠트랩이거든요. 부츠트랩을 사용한다는 거는 자료가 적은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샘플링을 여러 번 하거든요. 같은 자료를 놓고서. 그럴 때는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false가 훨씬 더 적절하죠. 같은 자료 두 번 뽑으면 안 되죠. 근데 자료가 적을 땐 또 필요해요. 그게. 이상하시겠지만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까지 하고